예, 인천여고 박주민입니다. 예, 테슬라도 올랐고, 뭐 전반적으로 점차 좀 좋아지는 호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은 맨날 보는 글로벌 코로나 트렌드인데, 대한민국 가장 양호하고 미국도 점차 좀 약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차이신 제조업 지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이신 제조업,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2월 달에 이렇게 크게 급락을 했다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제 52로 올라왔습니다. 어제 발표된 차이신 제조업 PMI가 50.7이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PMI 지수라는 게 이제 50을 기준으로 하는데 52로 올라가면은 경기가 이제 확장 국면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중국의 지표를 우리가 뭐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조업 지표가 좀 좋아지고 있다. 또 지난 5월 달에 한국에서 수출한 내용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수출이 부진했는데 중국은 괜찮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제조업 가동을 시작한 다음에 중국 제조업 PMI가 이제 확장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 또 한국의 수출이 중국만 뭐 상당히 좋았다. 이런 걸로 볼 때에 아시아가 일단 그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나라 제조업 PMI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5월달은 좋지는 않았는데 6월달부터는 좀 좋아질 것이다. 또 유럽이나 미국도 이 코로나가 물러가면서 중국처럼 제조업들이 살아나면서 경기가 살아나는 국면으로 갈 것이다. 그런 이제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 오늘 다우지수 차트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차트 오늘도 좀 올랐는데요. 소폭입니다만은 꾸준히 5일선 따라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26,500포인트를 돌파하면 이제 좀 안심이 되는데, 어쨌든 지표가 나쁘고 하는 것은 다 과거의 일이고, 주가라는 건 말입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반영합니다. 미래가 좋을 것이면, 미래 코로나가 없어지면서 경제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인데, 요 모습이 일단 뭐 시위가 확산되고 뭐 조금 많이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 관련된 그 뭐 악재 우려도 있었지만 그런 것보다는 시장은 지금 경제가 재가동되고 지표가 좋아질 것이다.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나스닥은 좀 더 확실하게 그런 이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나스닥은 이제 9,552 해서 뭐 직전 고점, 역사적 고점을 막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위치고, 갭을 완전히 돌파했죠. 그래서 조만간에 나스닥은 이 추세라 그러면 10,000포인트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10,000포인트 돌파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뭐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시장은 코로나보다도 이제는 경제가 재개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오늘 주요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시티그룹이 3.21% 올랐는데, 시티그룹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사죠.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데 아직 바닥에서 헤어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지만은 계속적으로 돌파를 하려는 모습들 아주 좋아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티그룹, 그 다음에 제가 테슬라가 급등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정말 테슬라가 급등을 했죠. 차트 모양도 보면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모으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모습, 소위 그 매집의 차트 이렇게 많이 하죠. 매집의 차트를 만든 이후에 드디어 테슬라 오늘 898달러인데 898달러 거의 900달러까지 왔습니다. 역사적 고점까지 왔어요. 물론 이제 주말에 스페이스 X 유인 우주선 성공 이런 재료도 있지만 테슬라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전기차라든가 2차전지에 큰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급등 소식도 우리나라
증시에 좀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존인데, 아마존은 이제 그 기술주의 대표고 언택트의 대표 종목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카카오를 갖다가 견인하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좀 차트 모양 보면은 여전히 이제 고점에서 행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은 영원하다. 우리나라 제가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는 영원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존은 영원하다. 언택트든 컨택트든 상관없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런 대표주자다. 이런 관점에서 아마존의 모습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 차트 볼 텐데요. 코스피가 드디어 장기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2065로 마감이 됐는데, 그동안 상당히 애를 먹였던 장기 라인 240일 라인인데 드디어 돌파가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렇게 행보하게 되면 올라간다 그랬죠. 이번에도 요렇게 이제 장기 라인에서 붙어가지고 행보한다는 얘기는 내려가지 않고 행보한다는 얘기는 돌파한다는 얘기다. 이런 의미인데 드디어 어제 돌파가 나왔습니다. 어제 거래량이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돌파가 나왔는데 이제 2065에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 2065 마감인데 여전히 우리가 경기가 어떻고 실적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할 것인가. 한국의 가거는 안 좋았지만 미래는 좋을 것이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60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 목표를 또 봐야겠죠. 그 다음 목표는 대략 한 2200포인트 정도. 요 삼봉이 있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 요 어려운 자리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코스닥은 여기를 이미 돌파해버렸죠. 그래서 요 삼봉 자리의 돌파, 2200을 목표로 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유동성 많아가지고 경기 지표에 좀 악재 이런 것들 갖다가 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자, 코스닥은 더 올라갔죠. 735까지 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700이 목표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뭐 700을 목표로 했던 것들이 훌쩍 돌파해서 735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전고점에서 770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800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동성 또 경기 회복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나아가는 방향걸 이런 것들 갖다가 제한을 두지 말고 우리가 조금 좀 긍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매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종목 보겠는데 제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많이 못 올랐죠. 오늘은 삼성전자, 자동차, 조선, 특히 오늘 조선 호재가 나왔죠. 그 다음에 건설 이런 것들 좀 보자고요. 자, 삼성전자가 드디어 51,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이제 52,000원 돌파가 중요하다 그랬죠. 52,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한번 베팅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52,000원 돌파를 못했어요. 최근 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이 막 사다가 어제는 좀 기관들이 좀 샀는데 지금 이제 52,000원이 직전 고점입니다. 한 2개월 정도 행보하면서 사실 뭐 에너지를 좀 모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모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돌파하는 모습이에요. 돌파하는 모습인데 과연 이 사실 삼성전자는 기관 외국인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3일 동안에 외국인들 강력 매수가 나왔고 어제는 소폭의 매도입니다만은 그리고 기관이 바통받아서 어제 200만 주를 갖다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이 오늘은 아마 합심해서 매수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52,000원을 돌파하면서 52,000원 돌파하게 되면 이제 급등의 차트가 나올 겁니다. 52,000원 돌파하면 58,000원까지는 별로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58,000원까지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자동차 상당히 좋아요. 기아차 모습을 다시 보겠는데 기아차도 요 이제 저항 라인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저항 라인 32,000원대, 1,000원대 돌파하면서 급등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 올라가는 중이니까 아마도 요 오름세가 적어도 4만원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사실은 너무 저평가죠. 오늘의 키포인트가 이제 한국조선해양, 조선주인데, LNG선 100척을 수주했다 그러죠. 100척. 금액으로 23조 원 규모. 카타르 얘기는 한 2년 전부터 나왔는데, 그동안에 계속 카타르 얘기만 연기만 피우다가 드디어 이제 카타르가 수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도 좋고 대우조선이라든가 뭐 삼성중공업도 좋습니다. 현대미포도 좋은데 일단 차트 모양으로 볼 때도 정말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기면서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왔는데 이제는 뭐 조선주들 수주가 이제 조선 세계 전체로 볼 때도 조선이 지금 굉장히 바다에 떠 있는 배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배가 보급이 안 돼가지고 여기에서 경기 좋아지면서 만약에 운송량, 물동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운임료가 급등을 할 겁니다. 운임료 급등하게 되면 신조순가가 급등을 하게 되고 신조순가가 급등하게 되면
이 한국의 조선사들의 그 수치가 개선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 들어서 한 4일 정도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또 역시 이제 그 급등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한국조선해양 대표 종목이니까 11만원대까지 한번 급등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상승했으니까 역시 이제 전기차가 되겠죠. 전기차의 포스코 케미칼 4일 정도 조정을 받다가 3일 정도 이렇게 음봉 좀 강하게 나왔다가 어제 양봉 나왔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사실은 이 그 전기차 2차전지에서는 가장 좀 부진한 종목이에요. 최근에 잘 안 올랐습니다. 근데 드디어 어제는 포스코 케미칼까지 이제 순환 상승한 모습이라서, 이제는 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쭉 치고 한번 올라가지 않겠나 기대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부진한 종목이 이제 금융주 아닙니까? 미국은 시티그룹이나 이런 종목도 잘 올라오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그쪽도 이제 그 바닥을 치고 올라간 것은 아직 아니죠. 그래서 KB금융이라든가 신한지주 같은 이런 종목군도 이제는 바닥 탈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관점에서 한번 또 기대를 해보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의 종목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인천여우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거기에서 자세한 종목 내용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